돌아, 돌아가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얘기, 산성, 염기성과 산염기는 좀 다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염기는 이 물질은 산이야, 이 물질은 염기야, 이렇게 표현하는 물질의 어떤 그런 특징이 되는 거고, 산성염기성, 그러니까 산염기는 물질의 구분이 되는 거고, 산성염기성은 이제 성질인데, 보통은 산을 물에 녹이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레니산이 됐든 브랜스테드롤이 됐든 물의 수용액에 H3O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H3O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성질이 산성이 되는 거고, 염기 같은 경우도 염기는 뭐 아레니우스 염기라면 본인이 OH-를 내놓을 거고요. 브랜스테드롤이 염기라면 H 플러스를 물한테 빼서, 그래서 물이 OH-가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수용액에 OH-가 생기게 되니까 그 OH-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 염기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구분했어야 됐냐면 산 중에선 산성을 띠지 않고 있다가 물에 녹여야만 그때서야 산성을 띠는 애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황산 같은 경우는 어떻다? 우리는 황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들처럼 물질을 녹이는 게 아니라요, 물질을 태운다고 했죠. 그래서 황산이나 어떤 그 강한 산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냥 그 상태로는 그 상태 그대로는 산성을 띠지 않고요, 물에 녹여야만 그때부터 산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조금 잘 구별해 줘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이야기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산성하고 염기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산성은 결국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H3O 플러스, 그러니까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염기성은 OH-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을 얘기하고, 예, 산성은 신맛. 그러니까 보통은 산을 그대로 먹었을 때 신맛을 느끼긴 힘들어요. 그 신맛을 느끼기 전에 혀가 어떻게 돼버릴 테니까 보통 이제 신맛을 느끼긴 힘들 거고, 산성 좀 약하게 해놓으면, 실제로 여러분들 염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아주 묽게 되어 있는 염산은 혀에 대봐도 된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되려나?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 생각보다 금방 씻어내면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남기진 않거든요. 보통 너무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낫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아마 신맛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맛이라고 하는 게 산성의 특징이 되는 거고, 염기성은 쓴맛.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녹인다의 개념에 가까운 건 오히려 염기성 쪽에 단백질과 지방, 단실을 녹인다라고 하는 요 특징이 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성 쪽의 특징은, 여기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낸다. 즉, 금속을 녹인다 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CaCO3,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탄산 칼슘과 반응하여 CO2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탄산 칼슘을 녹인다. 그러니까 결국 산성이 녹이는 건, 산성 물질이 녹이는, 산성 수용액이 녹이는 건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체적이지 않은, 유기물이 아닌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산성을 뿌려서 뭔가 녹는 건 별로 상상하기 힘들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막 녹아 없어지고 그렇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잠깐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강산 약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원래는 강산 약산이나 강염기, 약염기 요 얘기는 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통합과학하고, 그리고 화학 과목 중에서는 좀 더 뒤로 가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룰 때 나오는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화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닌데, 원래 화학에서 그러면 요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롤이 그리고 요 성질을 보고 난 뒤에 뭘 하냐, 그 몰롱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계산 연습이야. 지금 당장 우리가 제가 여기서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가서 그때 연습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연습해 두면 되는 건 한 몰롱도 계산 정도까지만 연습해 두면 그냥 딱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중화반응 계산하는 쪽 말고 여기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개념에 대한 것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강산하고 약산은 보이는 대로 산성이 강한 경우와 산성이 약한 경우를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산성이랑 염기성이라고 하는 요게 산을 물에 녹였을 때 얻는 효과인 건 맞는데, 만약에 HCl을 물에 녹였을 때 pH, 그러니까 HCl을 물에 녹였을 때 HCl의 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H3COH, 요거 이제 이름이 뭐였어? 식초는 요걸 이제 물에 아주 많이 물켜 넣으면 식초가 되는 거고, 본명은 그치 아세트산이 되는 거죠. 아세트산. 자, 얘를 물에 녹였을 때랑 얘를 물에 녹였을 때 중에 누가 더 pH가 낮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산성이 강할까요? 아세트산이 더 강할까요? HCl이 더 강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아세트산이 더 강할까요? 염화수소가 더 강하다? 자, 산성이 더 강하냐, 산성이 더 약하냐는 뭘로 결정하면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pH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낮으면 산성이 강한 거거든. 산성이 강한 건데, 얘는 물을 한 17만 리터를 떠놓은 다음에, 17만은 숫자가 그지 같아서 계산이 어렵네요. 10만 리터를 할게요. 10만 리터를 떠놓고 거기다 HCl을 10의 마이너스 6제곱몰 녹였어. 자, 이러면 얘 몰농도가 몇이 나와요? 얘 10만이면 몇이냐?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냐? 그러네요. 10의 5제곱이네요. 그렇죠? 이거 10의 5제곱. 그래서 이렇게 녹이잖아? 그럼 얘가 몰농도가 엄청 작게 나오거든? 물론 실제로 이렇게 구해지면 안 되지만 대충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질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산성 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대로 이쪽은 내가 1리터를 떠다 놓고 거기에 CH3COOH를 다 녹을 때까지, 진짜 무한정 녹으면 녹는 대로 해서 막 100만 몰을 녹였어. 물론 다 안 녹겠지만 그래도 다 녹는다고 생각해보고 하면, 그럼 이쪽이 이쪽보다 더 pH가 낮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산이냐 약산이냐랑 산성이 강하냐 산성이 약하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산성이 강하고 산성이 약한 건 pH가 결정하는 거고, 근데 pH는 농도를 이용해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녹였냐가 되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냥 물질만 보고 염산이 아세트산 물에 녹인 것보다,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염산이 더 강한 산성을 띄어 라고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어떤 전제가 빠졌어? 양을 어떻게 할지가 아예 빠졌거든. 대신에 어떤 조건을 좀 넣어주면 될까? 같은 양을 녹였을 때로 가면 어떻게 될까? 같은 양을 녹였을 때로 가면, 같은 몰농도를 만들면 HCl 수용액, 얘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얘가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염산이잖아요. 그리고 아세트산은 물에 녹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식초가 된단 말이야. 염산과 식초 중에선 누가 더 산성이 강할까? 염산이 훨씬 강해요. 그렇지? 우린 염산은 먹으면 안 돼. 식초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산성이 이쪽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강산이냐 약산이냐라는 건 일단 구분 기준이 같은 양을 녹였을 때가 전제로 꼭 돼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산성이 강한 경우 그걸 우리가 강산 이렇게 불러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같은 양을 녹여줬는데 산성이 약한 경우 그러면 약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봐. 자, 똑같이
이거 1리터에 1몰씩 넣어볼게. 그러면 HCl 수용액의 몰농도가 몇이 나오게? 그쵸? 몰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몰농도가 나와요. 얘도 1몰농도가 나와요. 자, 둘의 몰농도 똑같지? 자, 그리고 몰농도를 기반으로 우리 원래 하던 계산대로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계산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돼요. 왜냐면 HCl이 1몰 농도면 요거 하나당 H 플러스, H3O 플러스 몇 개씩 만들어져? 한 개씩 만들어져. 그렇잖아. HCl에선 H 플러스가 하나씩만 나오는 구조잖아. H가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얘 한 개씩만 만들어주니까 1몰 농도거든. 자, CH3COOH는 어때? 여기서 만들어진 H3O 플러스는 어떻게 돼? 3개야? 4개나? 하나. 요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여기에 있는 이 수소들은 안 떨어져 나오는 수소예요. 아세트산은 이온화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었었냐? CH3COO-와 H 플러스 요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H 플러스 양성자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 H 플러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농도 똑같거든? 몰농도 똑같으면 pH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또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또 다 틀린 거 아니야? 자, 요게 두 단계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요 화학을 들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당장에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을 때는 괜히 여기까지 배우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딱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설명하고 말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도 당장 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는 김에 차라리 지금은 계산 연습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것까지 개념을 같이 좀 훑어보지 뭐에 좀 더 가까우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다 정확한 계산이 맞는데요. 여기가 다르게 나와요. 왜 다르게 나오냐면 우리가 물에다 HCl을 녹이잖아? 그럼 HCl의 용해 반응이 저기 아까 식을 지우긴 했는데 아까 적었을 때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거든? 이거 무슨 뜻이냐? 가역반응. 그쵸. 역반응이 가능하다. 가역반응이라는 뜻이거든. 가역반응이면 뭐가 일어나요? 가역반응일 땐 뭐가 생겨? 화학? 평형. 화학 평형이 생깁니다. 아니, 가역반응이라는 게 뭐야? 정반응이 있으면 역반응이 있는 거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역반응에서는 뭐라 그랬어? 정반응 속도는 계속 느려진다. 근데 역반응 속도는 계속 빨라지다가 보면 결국 양쪽의 반응이 같아져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온다고 했죠. 우리 예전에 화학평형 설명할 때 NH3 더하기 여기 아니죠. N2 더하기 3H2 했을 때 이 NH3 이렇게 하면 내가 얘 10개, 얘 30개를 준비해 가도 실제로 얘 20개를 만들 수 있다 했어? 못 만든다 했어? 못 만든다 했잖아. 원래는 이 역반응이 없었으면 20개가 됐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역반응이 있는 바람에 이게 20개가 다 안 되거든?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얘를 1몰 녹이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얘를 1몰 녹여줬으니까 얘도 1몰, 얘도 1몰 생기면서 얘가 다 이온화 되는 게 아니에요. 남아. 근데 보통 우리가 강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애들이냐면 1몰 넣어주면 한 0.2몰 남고요. 0.8몰 뭐 이런 정도. 거의 대부분 이온화가 돼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넣어주면 넣어준 만큼 산성이 강해지겠지.
그래서 그 넣어준 양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산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pH가 빨리 낮아져요. HCl 같은 애들은 이런데 CH3COH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1몰 녹여주잖아? 그러면 물에 안 녹는다는 뜻은 아니야. 물에 녹아. 근데 물에 녹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녹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얘는 정반응을 잘 안 하는 애라서 얘가 이온화가 잘 안 돼서 CH3COO-와 H3O 플러스로 나눠지는 이 과정이 잘 안 돼서 어느 정도로 안 되냐면 내가 얘를 1몰 녹여줬는데 1몰 중에서 0.99999몰 쯤은 그대로 그냥 CH3COH 상태로 녹아 있고요. 얘랑 얘가 각각 10-5제곱, 10-5제곱씩 이 정도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0.0000 5 맞죠? 예, 그래요. 저만큼씩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온 물질을 물에 녹인다라고 하면 되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착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온 물질, 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10개 녹이면 내가 얘를 10개 녹이면 물 안에는 Na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였잖아. 그치?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이 개념으로 계속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 개념을 쓰면서 뭘 같이 배워? 평형을 같이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2학기에 넘어가면서 바로 어떤 개념을 집어넣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아니야. 여기다가 얘도 평형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가 10개 들어가면 10개, 10개 이렇게 이온화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얘가 몇 개 남아있고 요게 이온화되는 게 다 이온화되진 않아. 이런 식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1학기 때는 2개 별개의 개념으로 배우고 2학기 때 그걸 하나의 개념으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강산과 약산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강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정반응을 아주 잘해서 이온화 자체가 아주 잘 돼서요. 그래서 조금만 녹여줘도 pH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되게 강한 산성을 띠게 되는 이런 애들이 강산에 해당되고, 약산에 해당되는 애들은 저렇게 이온화가 잘 안 돼서요. 아주 많이 녹여줘야 pH가 좀 많이 떨어지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pH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산을 녹였는데도 H3O 플러스가 안 만들어져요, 잘. 그냥 저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덩어리째 녹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 그게 이제 강산하고 약산의 개념 차이예요. 그리고 강염기, 약염기도 똑같아. 강염기, 약염기도 마찬가지로 강염기랑 약염기는 둘 다 물에 녹였을 때 OH-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은데 강염기는 강산처럼 물에 녹이면 뭐 한 0.2 정도 남고 나머지 0.8은 다 이온화가 되는 이런 식인 거고, 약염기는 대부분이 오히려 이온화 안 되고 그냥 덩어리째 녹아 있고요. 이온화가 돼서 녹는 애들은 아주 극히 일부 이렇게만 되는 게 약염기. 이게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걸 수치화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원래 이제 이온화 상수라든지 뭐 이온화 도라든지 그래서 산염기 평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같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개념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배울 개념이에요, 이건. 단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배울 개념이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화학 특강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 특강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유를 알고
배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한 부분만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려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강산에 이제 주로 뭐가 있냐면, 자, 옆에다 제가 적어볼게요. H2SO4 혹시 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황산. 네, 맞습니다. 황산이에요. 또 HNO3. 아이고. 그렇죠. 질산이죠. HNO3 질산. 그다음에 H2CO3 탄산. 그다음에 또 뭐 할까요? H2S. 당연히 황산은 아닙니다. 황산은 뭐니까? 요거니까. 얘는 일단 풀네임 자체는 황화수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네임 자체는 황화수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 뺄게요. 그냥. 그럼 요거는 H3PO4. P가 뭐예요? 인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겠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CH3COH 정도까지 할까요? 이게 아니 그냥 여기 지금 3만 그냥 다 나열해 본 거예요. 강산 나열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C2H5OH입니다. C2H5OH. C2H5OH. 포르말린. 포르말린 알아? 근데 포르말린은 HCHO라는 식을 가진 물질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라는 포르말린. 아미노산은 CCOH고 여기 N이 꼭 들어있어야 되지? 아미노산은. 왜 히터 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히터를 틀려고 어차피 저거 틀면 히터 나오는데 1시간 걸려. 그래서 안 튼 거야. 두 개 다 줘요? 저건 에어컨인데 틀까요? 진짜 추워요. 저 에어컨인데 틀어? 자, 힌트. 상산. 저희가 들어본 말이고 단어예요. 알만해요. 질산. 몰라? 에틸 알코올. 에탄올이에요. 맞아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뭐예요? 에탄올 물에 타면 뭐게? 소주. 네, 술입니다. 저거 술의 원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용 알코올이 저 에탄올 C2H5OH거든요. 저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물질이니까 알아둬야 되고, 쟤는 산성일까? 아니면은 뭐야? 중성? 쟤는 액성이 뭘 것 같아?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중성일까, 뭘까? 일단은 염기성이 좀 더 그럴듯해요. 왜? 신맛이 나지는 않고 굳이 따지면 쓴맛이 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소주가 쓴맛이 나. 그렇지? 어떻게 아시죠? 아, 그래요? 강제로는 뭐야? 써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에탄올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염기성으로 보이긴 하는데 염기성도 아니고요. 중성입니다. 산 혹은 염기 둘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액성을 띠지 않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이제 빼고 한 요 정도 안에서만 정리하면 되는데, 자 하나씩. H2SO4 황산 강산일까요, 약산일까요? 강산이요.
네, 느낌 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강산이에요. 딱 봐도 황산 뭐야? 되게 위험하잖아. 그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되게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강산입니다. 질산은 어때요? 약산이. 질산은 어디다 쓰는 거야? 강한 상상. 질산은 어디다 쓰냐고? 사실 황산이나 염산도 어디 쓰는지 잘 모르지 않아? 영상은 실험하는 데 쓰는 거고. 예, 다 비슷해요. 질산도 그렇고 강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보면요, 공업용으로 뭐 탈수제 뭐 이런 걸 만든다던가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난 많긴 하지만, 강산이. 예, 강산입니다. 그래서 질산 강산이고, 탄산은 어때요? 약산. 예, 탄산 강산이면 안 되겠죠. 탄산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자주 드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산, 그게 저탄산 H2CO3이 있기 때문에 약산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인산은, 네,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성분이거든. 어떻게 알았냐? 인산은 우리 최구성 성분이에요. 항상 다 그거구나. 인산하고 탄산은 자연계에는 별로 없고요. 우리 몸, 사람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산들입니다. 그래서 쟤네는 약산이어야 될 거야. 당연히 강산이어서는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줄 테니까요. 아세트산은 뭐고? 자, 그럼 이번엔 염기 나열해 봅시다. 염기 아는 거 혹시 뭐 있어요? OH. 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그렇고, 그거 말고. OH 마이너스. NH3? 예, NH3 있고요. 암모니아. 그렇죠? 뭐다? N2H. NaOH. 이름 뭐야?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또. KOH. 요건 이름이 뭐게? 수산화 칼륨. NaNO3 질산나트륨이죠. 일반 물질이죠. LiOH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염기성 물질이 아닙니다. 염기성이긴 해요. 그것도 염기긴 해요. 비누는 보통 NaOH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게 옛날 이게 보통 그런 게 많고요. 요즘은 염기성 잘 안 써요. 또 CaOH2. 수산화 칼슘, 그쵸? 그 다음에 MgOH2. 그쵸? 수산화 마그네슘.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보게 되는 그 염기성 물질들이거든요. 염기들이거든. 자, 그러면 쟤도 하나씩 얘기해보자. 암모니아는 강염기일까 약염기일까? 약염기? 강염기? 냄새가 심하면 우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강염기 맞습니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맡는 그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라면 죽어요. 아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화장실에서 맡는 냄새는 대부분 암모니아 냄새일 수가 없는 게, 사람은 암모니아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요소를 배출하지, 그치? 왜냐면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한 물질이라서 몸 안에서 암모니아 상태로 그대로 두질 않아. 빨리 해독을 해서 바로 요소로 바꿔버려야 되거든. 네. 수산화나트륨은 어때요? 저거는 약할 것 같아요. 약염기일 것 같아요? 강염기입니다. 저거 저는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강염기예요. 저거 되게 위험해.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들은 대부분 좀 농도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관없는 것 뿐이고요. 저거 농도가 높은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합니다. 수산화칼륨은? 저것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약할 거. 야, 보통 이쪽은 그치? 여기 얘네들은 좀 생소한 물질들이라서 보통 많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랑 뭐 사실 약염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MgOH2거든요. 너넨 잘 모를 건데 수산화 마그네슘은 굉장히 자주 먹는 물질이 돼.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먹어볼 일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속 쓰릴 때 먹는 약 같은 걸 먹으면 그 속 쓰릴 때 먹는 약은 99%가 다 MgOH2 제가 주성분입니다. 왜냐면 속이 쓰린 게 왜 쓰린 거게? 네, 그러니까 속이 쓰린 게 속이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왜 아프게? 뭐 때문에? 염기성이 들어오죠. 그쵸, 위산. 우리 위에서는 우리 위에서 나오는 산 성분이 뭔지 알아? 뭐지? 산소. 산성 중에서도, 산 중에서도 저기 적혀 있는 산 중에 뭘까? 우리 위에 들어 있는 거. 염산보다 되지 않나요? 염산이에요. 염산보다 쌤이 안 나요. 염산. 딱 염산이에요. 우리 위에서는 실제로 염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 안에 pH를 재보면 3에서 4 정도거든? 원래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 위산이 pH가 되게 낮은데 우리가 속이 쓰린 게 보통 왜 그런 거냐면 위에서 염산이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소화할 게 없어. 근데 막 위산이 배출이 돼. 그런 경우나 뭐 아니면 소화할 건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위산이 엄청 많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되면 위 벽을 소화시키는 느낌인 거거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속이 쓰리게 되는 건데 MgOH2를 먹어주면 뭐가 일어나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저거 어디서 봤는데 저시. 중화 반응 뭐예요? 산. 산 플러스 염기가 일단 글로 적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식을 하나 얘기해 보면 산성 HCl 이런 거랑 염기 뭐 NaOH 이런 물질을 섞어주면 그러면 HCl이 이온화돼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고 NaOH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요게 반응해서 뭘 만들어내겠어? 딱 봐도 뭐 될 것 같아? 그쵸, 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에 그냥 이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가 식을 적을 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물에 이렇게 녹아 있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적지는 않고요. 뭉쳐서 NaCl로 적는데 그게 이제 이런 염이라고 하는 물질이 돼요. 예, 염. 중화 반응 결과 나오는 모든 물질은 다 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의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가벼운 부분 내용까지 정도 다루고 남은 시간 동안 뭘 할지가 고민이네.